여러분의 아침이 똑똑해집니다. 열린 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네, 매주 목요일 민생과 복지 분야의 주요 의제와 쟁점을 살펴보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 인터뷰 시간. 민생과 복지 이슈를 말한다. 6번째 시간입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이상희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이상희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민생과 복지 이슈는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 네, 노인 빈곤 해결, 인간적인 노후를 위해서 기초연금이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노후 소득의 보장을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기초연금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는 달리 세금에 기반을 둔 사회수당 제도인데요. 노인수당입니다. 네. 보편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불러도 좋겠습니다. 노인 기본소득 아니면 노인수당 이렇게 불러도 무방하군요. 네. 기초연금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국민연금하고 비교했을 때. 네, 아주 여러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첫째,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미가입자가 큰 손해를 보는 이 사각지대 문제가 아예 없습니다. 네. 둘째, 기초연금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매우 크고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지금 기초연금이 월 20만 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20만 원이 부자들에게는 이게 별게 아니지만 빈자나 서민들에게는 그 의미가 매우 크죠. 네. 셋째, 기초연금은 필요재원을 그해 세금에서 조달하는 부과 방식의 제도거든요. 그래서 거대 기금의 적립 문제를 야기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적립금이 2016년 현재 527조 원이나 되고 장차 GDP의 50%까지 늘어날 전망인데요. 네. 이것이 내수경제 제약이라든지 기금 운영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기초연금은 아주 원천적으로 이런 걱정이 없죠.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 이 기초연금이 처음 도입됐죠. 네, 노무현 정부 때인데요. 2007년 연금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민연금법의 개정이고요. 다른 하나가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입니다. 네. 먼저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보험료율은 기존의 9%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에 급여율은 기존의 60%에서 2008년에는 50%로 인하하고 네. 이후에 매년 0.5%포인트씩 낮추어서 2028년에 40%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했는데요. 2008년부터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 소득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네. 기초노령연금으로 매달 지급하고 20년 후인 2028년에는 이것이 10%까지 상향되도록 했습니다. 네, 청취자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방금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바로 국민연금 급여 산식에 등장하는 A값. 그 A값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국민연금액을 산출하는 공식에 보면 그 A와 B라고 하는 변수가 등장하는데요. 네. 여기서 A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 평균 소득입니다. 그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죠.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 평균 소득.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2014년에는 200만 원이었고요. 네. 2016년 현재 211만 원입니다. 네. 이 A값은 국민연금의 이제 균등 급여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소득 가입자에게는 크게 유리하겠죠. 그렇겠군요. 네, 그래서 이 A값을 통해서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B값은 가입 기간 중 가입자 자신이 낸 그 월 평균 소득이지 않습니까? 네. 보험료를 내게 된 그 월 평균 소득. 그러니까 이건데요. 고소득자일수록 소득에 비례해서 연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고소득자들에게 유리한 이제 비례급여 부분입니다. 여기서 A와 B는 국민연금 급여의 비중이 아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2007년의 연금개혁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2007년 연금개혁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의 급여율이 60%에서 단계적으로 2028년 40%까지 인하되고 대신에 기초노령연금이 탄생해서 2008년 평균 급여율 5%에서 시작해서 2028년 10%까지 인상되도록 설계되었는데요. 네. 공적연금으로 국민연금만 있던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이 생긴 겁니다.
저는 이 개혁이 옳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2007년 연금개혁은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줄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높였고요.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통해서 국민연금의 줄어든 급여율만큼을 보충했고 또 동시에 저소득층에게 매우 유리한 그런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기초연금의 현황하고 문제점하고 좀 짚어보기로 하겠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2014년 기초연금 지급액이 그 전년도의 2배인 20만 원으로 인상됐지 않았습니까? 네. 박근혜 정부의 이런 조치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인상해서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지급하겠다 이렇게 공약했는데요. 그랬었죠. 이것은 당시에 그 문재인 후보가 지급액을 2배로 늘리면서도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제한했던 것에 비하면 훨씬 더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이제 집권 2년 차인 2014년 5월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했고 그해 7월부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이제 폐지하면서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했는데요. 네. 당시 A값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20만 원이었습니다. 아까 A값이 200만 원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지급하게 됐고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어르신 모두가 아니라 소득 하위 70%로 제한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이제 대선 공약과는 맞지 않는 거죠.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공약했던 80%보다 대상이 더 줄어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약 파기 논란도 그때 당시 일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이 지방정부에 큰 부담이 된다고 하던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액을 이제 2배로 올리면서도 국고 보조율은 기존의 75% 수준 그대로 유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초연금 전체 금액 중에서 재정 중에서 지방정부가 25%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네. 당연히 이게 지방정부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겁니다. 네.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수급자 한 명에게 기초노령연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2만 5천 원을 이제 조달하면 됐거든요. 네. 그런데 기초연금액이 2배가 되다 보니까 2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5만 원을 마련해야 하는 겁니다. 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기초연금 전체 재정이 10조 원인데 중앙정부가 7조 5천억 원, 지방정부가 2조 5천억 원 이렇게 부담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노인인구 비중이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데요. 지방정부가 과연 이걸 조달할 수 있겠는가? 큰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좀 더 부담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런 겁니다. 네.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과 연계해가지고 감액하는 조치를 도입했는데 이에 대한 비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도록 해버렸거든요. 네. 이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그 성격이 사회보험이고요. 기초연금은 사회수당인데요. 이렇게 성격이 다른 두 제도를 무리하게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적게 지급하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옳지 않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네. 당시에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문제로 이것 때문에 사퇴했습니다. 박근혜 네. 대통령과 대립해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기초연금액은 물가와 연동해서 조정된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연금 제도가 실시된 2014년에 그 A값이 200만 원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액은 이 A값의 10%이니까 20만 원이죠. 네. 그런데 2016년 현재 A값은 211만 원입니다. 이것의 10%이라면 2016년도 기초연금액은 21만 천 원이라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21만 천 원을 받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2016년 현재 기초연금액이 20만 4,010원입니다. 네. 약 7천 원이 모자라죠. 모자라네요. 네,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기초연금액 20만 원을 기준으로 매년 소득 증가율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기 때문인데요. 이게 이제 연금을 적게 드리려고 지금 이런 이제 꼼수를 부린 거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꼼수군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은 기초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사회 비판이 거센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게 이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논란인데요. 네. 기초생활보장 노인, 수급 노인이 한 40만 명 됩니다. 40만 명. 네, 이분들은 25일 날이 되면 기초연금을 일단 받거든요. 네. 그리고 다음 달 20일 날 그 도로 뺏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기초생활보장 그 생계급여비를 받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완전히 다 삭감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이 소득을 보전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가장 가난한 노인들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이게 형평성의 논리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입니다. 사람 심리가 말이죠. 줬다 뺏는 게 제일 나쁜 건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나라 기초연금을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 좀 살펴봐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기초연금의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초연금액의 조정 기준을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가입자들의 소득 증가율로 바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관과 연계해서 지금 감액하는 방식을 하고 있는데 이거 폐지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요, 지방정부의 기초연금 재정부담 들어줘야 됩니다. 네. 기초연금은 아시다시피 이게 전국적 복지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이걸 전부 책임지거나 최소한 지금 75% 책임지는 데서 90% 이상으로 중앙정부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A값의 10%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OECD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앞으로 어떻게 개혁해야 됩니까? 네,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OECD 18개 국가의 기초연금액은 이 상시 노동자 평균 소득의 20% 수준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가입자 평균 소득을 의미하는 A값의 10%이지 않습니까? 네. 가입자 평균 소득이 200만 원일 때 상시 근로자 평균 소득이 우리나라에서는 한 330만 원 됩니다. 네. 이 차이가 발생하죠. 네. 그러니까 OECD 기준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액은 6%에 불과한 겁니다. 네. 이것은 이제 OECD 평균 20%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기초연금액을 현행 그 A값의 10%에서 한 15% 수준으로 이걸 높여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남인순 의원이라든지 전해숙 의원, 오재세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관련 법안을 지금 발의해 놓고 있는데요. 네. 이 법안들 모두가 지금 기초연금액 A값의 15% 상향 이걸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의 이제 가입 기간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을 이거 처리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남인순 의원의 법안을 보면 기초연금 수급 그 대상자를 지금 소득 하위 7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80%로 확대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런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민생과 복지 이슈를 말한다. 6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상희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